소설 속 명탐정이 바로 이런 사람일까? CCTV 다 보고 드론을 띄우고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이 사람은 진짜로 구석구석을 찾아다닐 수 있겠구나. 전문적으로 무슨 장비를 갖추고 한대. 자신만의 특별한 노하우와 최첨단 장비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잠입해 사건을 해결한다는 사람. 원주에서 잃어버린 강아지를 저 멀리 떨어진 곳까지 본인이 직접 추적해서 찾았다는데, 물론 이 사람이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어느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내 가족을 찾아준다는 사명감으로 전국 방방곳곳을 누빈다는 그 사람은 바로 실종견 찾는 전문가 일명 개탐정 김씨였습니다. 민지 씨가 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임시 보호를 하고 있었던 유기견 모카에게 벌어진 갑작스런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차에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열린 창문을 통해서 쏜살같이 뛰어내려가지고 저 위로 그냥 정말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곧장 모카의 흔적을 따라 골목 곳곳을 누비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SNS를 올리며 신라 같은 단서를 살피던 그때 연락을 해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강아지 찾는 전문가라고 밑에 본인 블로그를 첨부해서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동안 실종된 강아지 19을 찾았다며 모카 역시 찾아주겠다고 말한 남자, 바로 개탐정 김씨였습니다. 정말 그 절박한 순간에 요청할 수 있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맡기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모카를 꼭 찾고 싶었다는 민지 씨. 그녀에게 김 씨는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2달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 의뢰 완수를 못할 시 재계약 혹은 환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모카를 찾지 못할 경우 재계약이나 환불도 가능하다는 말에 착수금을 입금한 민지 씨. 무엇보다 그녀가 의뢰를 결심하게 된 건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는 김 씨의 굳은 약속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은 더 있습니다. 새끼를 두고 호련히 사라진 시베리안 허스키 샤샤를 찾고 있었던 선희 씨. 그녀 역시 김 씨에게 의뢰를 했고 얼마 뒤 실제로 샤샤를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애가 누구한테 개를 잡아가지고 개 농장에 팔로 데리고 올라왔다는 거죠. 여보세요? 네. 소통 가능하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아니 이게 7월 한 중순쯤에 이제 농장 쪽으로 들어간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맞으면 인계를 해오려고 하거든요. 어렵게 식용견 농장에 잡혀있는 샤샤를 찾아냈지만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농장주와 협상 중이라고 했던 김 씨. 원래 280인데 깎아가지고 180이죠. 너무너무 반가웠죠. 제가 선생님 아니면 어떻게 얘를 찾았겠냐고.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건 그 뒤부터였다고 합니다. 김 씨가 식용견 농장 업주와의 협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그 97만 원을 달라고 했냐면요. 최소 기름값이랑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하여튼 그 정도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처음에 착수금으로 100만 원 드렸잖아요. 제가 이 잔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갖은 핑계로 김 씨가 가져간 돈은 모두 325만 원.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선희 씨가 돈을 보낸 건 오로지 샤샤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찾았으니까 바로 데리고 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뭐 30일 지나고 연락도 없고. 아예 잠수 탔어요? 네네네. 언제까지 연락도 없었어요. 진심을 다해 반려견을 찾아준단 말에 돈을 보냈지만 돌아온 건 개탐정의 잠적이었다는 의뢰인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50만 원에 100만 원에 325까지 했거든요. 총 이제 835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 사람한테. 저는 진짜 간절해갖고 보낸 거거든요. 바보라서 보낸 게 아니라. 비로소 알게 된 김 씨의 정체는 해결사가 아닌 의뢰인들의 애타는 마음을 이용하는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가짜 개탐정에게 사기를 당한 의뢰인들은 확인된 것만 28명. 그는 모두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수천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조작 카톡을 만든 거예요. 제가 보내준 포비 사진이. 의뢰인들이 제공한 반려견들의 사진으로 가짜 SNS 대화를 만든 뒤 또 다른 미끼로 쓰고 있다는 김 씨.
피해자들은 사라진 김 씨에게 궁금한 것이 무척 많다고 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지난 며칠간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민재 씨. 그런데 김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입금 빨리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입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최소한의 성인이라고 해서. 그는 연신 돈을 갚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저희한테서 받은 그 사례금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공과금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맞다면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잠시 내려와 있어가지고 제가 주사통 조인데 제가 지금 내일이 시간이 안 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대체 하루 종일 시간이 안 되시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죄의 말에도 김 씨가 쉽게 용서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또 이런 식으로 다른 피해자분들이 생기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경찰 조사를 받은 뒤로도 그는 태연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린 김 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에다가 차를 판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차를 가져간 날 자기가 사고를 단독으로 냈어요. 집에 가서 입금을 하겠다며 차를 먼저 받아간 김 씨가 30분 뒤 교통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비용은 자기가 꼭 지금 병원에 있어 그러는데 퇴원하고 꼭 넣겠다고 못 믿어보실까 각서를 써드리겠다. 그래가지고 받은 거예요. 퇴원만 하면 입금을 해주겠다며 각서까지 썼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는 김 씨. 현수 씨는 결국 그와 소송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도관이 자꾸 후에 입고 나왔고 왜 구속된 상태로 나오지? 뭐지? 이거 말고 또 있나? 의아하게도 당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선 김 씨가 이미 구속 상태였다는 겁니다. 처음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거 유명했어요. 얘 되게 그 전에도 알고 보니 김 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었습니다. 돈만 받아 챙기고 잠적을 하는 수법으로 실형을 살기도 했다는 그는 동정심에 호소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걸글을 올린 적도 여러 번입니다. 우린 그의 친구를 만나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왔었어요. 한 달 전쯤인가? 자기 요즘 돈 많이 번다고 하면서 해외도 가고 근데 여기저기 안 좋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기치고 다닌다고 그러고 깜빵도 갔다 왔다고 하던데요. 그의 변화가 당혹스러운 건 이웃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걔가 뭐 안 좋은 일로 도망 다니나 봐. 저 학생이 옛날에 그 농구했는데 그냥 순진해서 운동하고 봤을 때 인사도 잘하고 착해요. 뜻밖의 과거입니다. 대학교까지만 해도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가족은 물론 동네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농구 선수였다는 김 씨. 한때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우며 정정당당함을 체득했을 남자는 어느 틈에 사기의 기술을 체득한 걸까? 김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만나뵈러 왔는데요. 지금 없는데 이 집에? 아드님 문제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떨어지면 저는 뭐 연락도 안 하고. 아들 얘기가 나오자 한숨부터 쉬는 김 씨 아버지. 사기 전과만 3범이라고 하던데. 잘 모르냐? 그 정도 될지도 몰라요. 뭐 그에 대해서 내가 한 돈 여기 좀 무지하게 많이 하면서 잡아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고 사람이 길을 잘못 들고 마음이 잘나지 답변은 잡기 힘들잖아요. 길을. 멈추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멈추게 해야 돼? 그럼 피디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부모의 충고도 한 귀로 듣고 흘리며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 가족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연락 온 거 있어요 혹시? 아니요, 없어요. 전화도 없고. 예상을 조금도 비껴가지 않은 채 소식이 없는 김 씨. 정말 네, 어이없고 별로 잊어보고 싶지 않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내 또 다른 거죠. 오늘도 김 씨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남자에게 답이 왔습니다. 상황 탓에 만날 순 없다며 또 핑계를 대는 김 씨.
습관처럼 하는 죄송하다는 이 말이 한 번이라도 진심인 적은 있었을까? 그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